무분별, 무파상. 결혼 전 그들은 별에서 사는 것처럼 서로를 순결하게 사랑했다. 그들은 어느 해변에서 매혹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그는 그녀가 달콤하다고 생각했다. 장미처럼 탐스러운 그녀가 엷은 양산을 쓰고 생기있게 화장한 얼굴로 긴 수평선 위를 지나갔다. 파란 파도와 더 넓은 하늘을 배경으로 그는 금발의 날씬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싱그럽고 짭짤한 공기와 환하게 쏟아지는 햇빛, 파도가 일렁이는 더 넓은 풍경 속에서 가 피어난 듯한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혈관 속에 아련하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일깨웠다. 그녀도 그를 사랑했다. 그가 젊고 꽤나 부자인데다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세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젊은 아가씨가 자기에게 다정하게 구는 젊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며 석 달 동안 함께 지냈다. 아침이면 목욕하기 전에 새로 떠오른 신선한 햇빛 속에서 아침 인사를 나누고, 저녁이면 고요하고 포근한 밤 공기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밑 모래 위에서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의 입술이 아직 만나지 않았음에도 그 작별 인사에는 키스의 맛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꾸며 잠들었고 서로를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채 몸과 마음을 다해 서로를 부르고 서로를 갈망했다. 결혼한 뒤에도 그들은 지상에서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다. 처음에는 관능적이고 지칠 줄 모르는 일종의 열정이었다. 그 다음에는 현실적인 서정, 세련된 애무, 상냥하면서도 외설스러운 몸짓들로 이루어진 강렬한 애정이었다. 그들의 눈길은 부도덕한 빛을 띄었고 그들의 몸짓은 밤의 뜨거운 미래를 연상시켰다. 이제 그들은 말로 털어놓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지만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여전히 서로를 좋아했다. 하지만 서로에게서 새롭게 발견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늘 했던 일 말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상대를 통해 새롭게 깨달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새로운 사랑의 말, 예기치 못한 열정, 자주 되풀이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들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주는 억양도 없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뜨거웠지만 이제는 약해진 불꽃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애썼다. 매일 애정어린 술책들을, 순진하거나 까다로운 장난질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연애 초기의 진정되지 않던 열기와 신혼 초 혈관 속에서 흐르던 불꽃을 다시 복돋우려는 일련의 시도들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욕망에 자꾸 채찍질을 한 나머지 이따금씩 혐오스러운 실정이 느껴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 때도 자주 있었다. 그들은 달빛 아래 산책을 하기도 하고 감미로운 저녁 낮에 나무 위를 걸어보기도 하고 안개에 잠긴 서정미 넘치는 뚝길을 거닐어 보기도 하고 축제의 흥분된 분위기에 젖어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앙리에트가 폴에게 말했다. 우리 선술집에 가서 저녁 먹을까요? 그래, 좋지 여보. 내가 유명한 선술집을 하나 알아요. 좋아, 거기로 갑시다. 그는 아내가 입 밖에 내어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눈짓으로 그녀에게 질문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당신도 알겠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죠? 분위기가 그다지 고상하지 않은 선술집, 남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선술집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아. 큰 술집의 특별한 별실 말이지.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자주 다니는 술집이나 당신이 이미 저녁을, 아니 만찬을 든 적이 있는 큰 술집은 그러니까 당신도 알겠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되겠어요. 난 절대 말 못하겠어요. 말해봐요 여보.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게 뭐가 있어? 대체 뭔데?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비밀도 없지 않소? 아니에요. 난 도저히 말 못하겠어요. 말해봐요. 순진하게 굴지 말고 어서 말해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정부로 여겨지는 거예요. 당신이 결혼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당신의 정부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역시 나를 정부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1시간 동안 그곳에서 추억을 쌓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도 내가 당신의 정부라고 생각할게요.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건지도 몰라요. 당신에게 실수하는 건지도 몰라요. 당신에게, 맞아요. 굉장히 추잡한 짓이죠. 하지만 그러고 싶어요. 내가 얼굴 붉히게 만들지 마요.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지네요. 당신은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에서 매일 밤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별실에서 당신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나를 그토록 흥분시키리라고는 상상해 보지 않았겠죠? 그래요. 매우 추잡한 짓이죠. 내 얼굴이 모란꽃처럼 빨개졌네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자 그는 매우 재미있어하며 웃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좋아요. 오늘 저녁에 갑시다. 내가 가끔 들르는 아주 멋진 곳이 있어요. 저녁 7시경 그들은 대로에 있는 큰 술집의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고 그녀는 베일을 들이운 채 수줍은 표정으로 매우 기뻐했다. 그들이 안락의자 4개와 널찍하고 붉은 벨벳 소파가 갖춰진 별실로 들어가자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지배인이 들어와서 메뉴를 내밀었다. 폴은 그것을 아내에게 건네며 물었다. 당신 뭐 먹고 싶어? 당신이 주문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외투를 벗어 하인에게 건네주며 요리 이름을 쭉 소리내어 읊었다. 진한 양념 정식, 끌쭉한 포타주, 되는 대로 요리한 연계, 산토끼 등심, 아메리카식 바다 가재, 향신료를 넣은 채소 샐러드, 그리고 디저트, 샴페인도 마십시다. 지배인이 젊은 여자를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 짓고는 메뉴를 돌려받으며 물었다. 폴씨, 차를 내올까요? 아니면 샴페인을 내올까요? 단맛이 나지 않는 샴페인으로 주시오. 앙리에트는 지배인의 남편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다. 그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촛불 10개가 수많은 이름들의 흔적으로 인해 흐려진 커다란 거울에 그들의 모습을 비추었다. 거울에 이름들이 적힌 모습은 마치 맑은 크리스탈 위에 거미줄을 던져놓은 것 같았다. 샴페인 몇 잔을 마시자 벌써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앙리에트는 쾌활해지기 전에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폴은 과거의 추억들로 흥분해서 아내의 손에 계속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손이 반짝였다. 수상쩍은 장소에 있으니 앙리에트의 감정이 이상하게 동했다. 그곳은 흥분되고 기분이 좋고 조금 더럽지만 전율을 일으키는 곳이었다. 진중하고 말없는 하인 2명은 온갖 장면들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것에 익숙했다. 필요할 때만 방 안에 들어왔고 감정이 토로되는 순간에는 알아서 밖으로 나가 빠르게 혹은 천천히 왔다 갔다 했다. 한창 식사를 하다 보니 앙리에트가 완전히 술에 취했다. 폴은 기분이 좋아서 그녀의 무릎을 힘껏 눌렀다. 그녀는 뺨이 발갛게 상기된 채 생기 넘치고 탐닉하는 눈빛으로 과감하게 수다를 떨고 있었다. 이봐요 폴, 당신 털어놔 봐요. 짐작하겠지만 난 모든 걸 알고 싶거든요. 뭘 털어놓으라는 거야 여보? 내 입으로는 말 못하죠. 그래도 말해봐. 당신 나를 만나기 전에 함께 잔 여자가 많았죠? 폴은 자신이 여복이 많았다는 것을 숨겨야 할지 자랑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조금 주저했다. 그녀가 다시 물었다. 오, 제발 말해줘요. 많았어요? 몇 명 있긴 했지. 몇 명이나요? 잘 모르겠어. 그런 걸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 세어보지 않았어요? 안 세어봤어. 오, 그럼 많았네요. 그렇지. 대략 몇 명이었는데요? 대략이라도 말해줘요. 나도 모르겠어요, 여보. 여자가 많았던 별로 없었던 이미 과거 일이잖아. 그럼 1년에 몇 명이었어요? 어떤 해에는 20명에서 30명 정도, 어떤 해에는 4, 5명일 때도 있었지. 오, 그럼 전부 합쳐 100명도 넘겠네요? 그래, 대략 그쯤 될 거야. 세상에 역겨워라. 뭐가 역겹다는 거지? 당연히 역겹죠. 벌거벗은 그 모든 여자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항상 그 여자들과 똑같은 짓을 100명이 넘는 여자라니 역겨워요. 폴은 앙리에트가 그것을 역겹게 생각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다고 여자를 설득할 때 남자들이 짓는 우월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맙소사, 별소리를 다 하는군. 100명의 여자와 잔 것이 역겹다면 한 여자와 자는 것도 역겹지.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 여자 한 명과 자는 건 연애예요. 사랑 때문에 그 여자에게 애착을 느끼는 거라고요. 하지만 100명의 여자와 자는 건 추잡하고 방탕한 짓이에요. 남자들은 어떻게 그 더러운 여자들과 몸을 비벼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 그 여자들은 깨끗해. 그런 짓을 하면서 깨끗할 수는 없죠. 아니, 오히려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야.
채, 전날 그 여자들이 다른 남자와 거짓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더럽잖아요? 아니야. 그건 모르는 사람이 사용한 이 술잔으로 내가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럽지 않아. 이 술잔을 사용한 사람은 오늘 아침 몸을 제대로 씻지 않았을 수도 있어. 확실히 그랬을 거야? 조용히 해요. 당신에게 화가 나니까. 그럼 도대체 왜 나에게 여자가 많았느냐고 물었어? 바로 그거예요. 그 여자들은 전부 매춘부였나요? 100명 모두? 아니지. 그럼 어떤 여자들이었어요? 여배우, 노동자, 그리고 사교계 여자도 몇 명 있었어? 사교계 여자는 몇 명이었는데요? 6명. 딱 6명이에요? 그 여자들 예뻤어요? 예뻤지. 매춘부들보다 더 예뻤어요? 아니. 어떤 여자들이 더 당신 마음에 들었나요? 매춘부예요? 사교계 여자예요? 매춘부. 당신 더럽네요. 이유가 뭐예요? 난 아마추어의 기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끔찍해라. 당신 가정스러운 것 알아요? 세상에 이 여자에서 저 여자에게로 흘러다니는 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럼 많이요. 많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 여자들 결국 서로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 여자들이 비슷하지 않다고요? 그래. 전혀요. 전혀. 그거 참 이상하네요.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모든 것이 다르지. 몸이? 그렇지. 몸이 달라. 몸 전체가 달라요? 몸 전체가 달라. 또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키스하는 방식, 이야기하는 방식, 작은 것이라도 말하는 방식이 다르지. 그래서 여자를 바꾸는 게 그렇게 재미있나요? 그럼 남자들도 그렇게 다를까요? 그거야 나 모르지. 모른다고요? 몰라. 남자들도 다를 거예요. 그래, 뭐 그렇겠지. 그녀는 손에 샴페인 잔을 든 채 생각에 잠겨 가만히 있었다. 샴페인 잔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단숨에 잔을 비운 뒤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남편에게 와락 달려들어 두 팔로 목을 안고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도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웨이터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 이후 약 5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지배인이 진지하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과일 디저트를 들고 나타났을 때 그녀는 다시 채운 술잔을 손에 들고 자신이 꿈꾸던 미지의 어떤 것을 보리는 듯 노랗고 투명한 그 액체 밑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요. 그건 재미있을 거예요.